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월가의 사기꾼들이 파는 마법의 공식이 아니라 수십 년간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찰한 결과입니다. 만약 벼락부자가 되는 비법을 찾으러 오셨다면 지금 바로 나가셔도 좋습니다. 저희는 오직 극도의 합리성과 끊임없는 지적 노력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학이나 직장에서 배운 단 하나의 사고방식에만 매달려 세상의 모든 문제를 그 하나의 도구로 해결하려 합니다. 마치 망치를 든 사람과 같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문제가 모처럼 보입니다. 이 글을 통해 저는 여러분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바탕으로 견고한 사고방식의 틀을 구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오늘날 지적 정직성은 금보다 더 귀한 미덕이며 매일 목격하는 모든 금융재앙의 근본 원인이 바로 그 정직성의 부재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학은 칠판에 풀이하는 수학 방정식에 닫힌 체계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경제학은 특정한 유인 체계에서 인간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유인을 이해하지 못하면 시장이나 삶 자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매우 똑똑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광기로 몰아넣는 보상의 힘을 무시하여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인 것 너머를 보고 인간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를 항상 찾아야 합니다. 진정한 이해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인생을 통해 저는 대부분의 성공은 비범한 천재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어리석음을 꾸준히 피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것을 투자하라, 항상 투자하라 라고 부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가르쳐 드릴 것은 어떻게 하면 번영할 수 있는지 묻는 대신 재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들을 식별하고 그러한 행동들을 최대한 피하는 방법입니다. 게으름, 질투, 원한, 그리고 편향된 사고방식을 피한다면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이미 절반의 승리를 거둔 셈입니다. 여기서는 제거 방식을 적용합니다.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쁜 생각들이 가득한 건초 더미를 불태워버리고 견고하고 유용한 진실만 남기는 것입니다. 실용적이도에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제가 전달하려는 논리를 이해하려면 제가 세상의 기본 지혜라고 부르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는 현대 사회의 격동 속에서 성공적으로 헤쳐나가려면 단 한 가지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얽혀 있어야 합니다. 인지 편향이 시장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심리학의 원리가 필요하고 우리는 진화적 압력에 반응하는 동물이므로 생물학이 필요하며 평형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리학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델들을 하나의 일관된 네트워크로 엮어낼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오만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숲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당신은 그들보다 더 나은 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이점입니다. 인센티브 생태계와 오류의 심리학, 경제가 살아있는 인센티브 시스템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무시하는 것은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폭포수를 거슬러 헤엄치는 것과 같습니다. 기업이 실패하는 이유나 국가가 비참한 상황에 빠지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화려한 그래프를 보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책임자들이 어떤 보상을 받는지 살펴보십시오. 제가 목격한 대부분의 금융위기는 지능 부족 때문이 아니라 무모한 위험 감수를 부추기는 인센티브 시스템의 완전한 왜곡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은 설령 그것이 문명 전체를 파멸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결국 자신이 받는 보상에 따라 행동할 것입니다.
각 결정에서 누가 무엇을 얻는지 파악하는 것이 파멸을 피하는 열쇠입니다. 이 혼란의 바다를 헤쳐나가려면 롤라팔루자 효과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분석에서는 다양한 인지 편향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여 모든 선형적 논리와 상식을 초월하는 극단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치 개별적으로는 안정적인 원소들이 결합되어 폭발을 일으켜 지갑과 명성을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화학 반응과 같습니다. 질투심, 사회적 증거, 그리고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절박함이 결합되어 어떤 무력 충돌보다 더 많은 재산을 파괴해 왔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힘들이 당신을 끌어내리기 전에 그것들을 인식하도록 두뇌를 훈련해야 합니다. 천재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군중의 함성에 휩쓸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실패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의심을 받아들이고 마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기생충처럼 매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생각들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주장을 가장 강력한 적보다 더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없다면 그 문제에 대해 의견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지적인 안일함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저는 평생 동안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왔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학습자가 되십시오. 사고의 전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는 수많은 개인적, 재정적 비극을 막아줄 도구입니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관점을 바꿔 동전의 부정적인 면을 봐야 합니다. 이는 순전히 정신훈련입니다. 좋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되는 법을 알고 싶다면 미덕을 따지지 말고 자녀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런 행동을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번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찾지 말고 파산으로 이어지는 행동들을 찾아내고 조직이 그런 행동을 완전히 배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맹목적인 낙관주의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피하면 성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세상의 기본적인 지혜는 지식이란 화려한 저녁 파티에서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위한 견고한 토대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은 조금 알고 역사는 전혀 모른다면 마치 발차기 시합에 나선 외발자와 같습니다. 결코 멀리 가지 못할 겁니다. 기업이 하룻밤 사이에 경쟁력을 잃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문명이 어떻게 붕괴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지도자를 따라 파멸로 향하는 경향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진화 생물학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기본 원리는 반드시 숙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장 차림의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이 적극적인 인내의 중요성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대부분의 현대 투자자들이 간과하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진정한 수익은 정신없이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순간을 기다렸다가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법을 아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행동하려는 생물학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충동이며 이제는 치명적인 결함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투자는 수년간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너무나 명백하고 저렴한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잡지 않는 것이 죄악이 될 정도로 절호의 기회를 포착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이 주식 저 주식에 뛰어들어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결정을 기다리고 확률이 유리할 때 과감하게 투자함으로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죠. 딴 데 정신 팔지 마세요. 지금부터 다룰 내용은 비즈니스 세계뿐 아니라 인생 전반에서 진정한 실력자를 가려내는 기준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인성 경쟁 우위의 구조, 그리고 현대 거시경제학이 왜 종종 눈먼 자의 추측에 불과한지 파헤쳐 볼 겁니다. 인격 윤리와 경쟁 우위 보세요. 경영대학원에서는 엑셀 스프레드시트에 담을 수 없다는 이유로 언급하지 않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격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IQ가 160에 달하는 수학 천재들이 윤리의식이 부족하여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거나 차례를 기다릴 인내심이 없어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만약 당신이 빨리 돈을 벌고 싶은 욕망보다 더 강한 내면의 윤리 강령을 갖고 있지 않다면 시장은 당신을 찾아내 유혹하고 망설임 없이 파멸시킬 것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의미에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남에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현실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정직함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견고한 보호막입니다. 해자 또는 경쟁 우위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을 반복해서 사용하지만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제 경험상 지속적인 경쟁 우위가 없는 기업은 언제든 파멸할 수 있습니다. EO가 아무리 친절하고 본사 건물이 아무리 최첨단이라 하더라도 야심찬 경쟁자가 이익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무언가가 없다면 돈을 밑빠진 독에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한 브랜드, 규모의 경제에 기반한 비용 우위, 또는 신규 고객 유입으로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는 네트워크 효과 등이 경쟁 우위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기업의 해자가 무엇인지 5분 안에 설명할 수 없다면 그 기업은 해자가 없는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런 기업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연준의 정책 방향을 예측하거나 다음 분기 국내 총생산 GDP 이 어떻게 될지 추측하느라 거시경제를 연구하는 데 시간을 낭비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는 정신적 에너지 낭비일 뿐입니다. 현실을 분석해 본 결과 거시경제는 인간의 두뇌로 예측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상호작용하는 변수가 너무 많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거시경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미시경제 전문가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입니다. 특정 사업의 경제학, 즉 수익률, 고객층, 경쟁업체 대비 위치 등을 이해한다면 탄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통제하거나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경제 시스템에 대해 어렴풋이 아는 것보다 수익성을 높이는 몇 가지 요소에 대해 깊이 있게 아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사람들은 더 똑똑해 보이려고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경향이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회의에서는 항상 모든 것을 단순하게 거의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만약 어떤 사업이 현금 흐름 창출 방식을 이해하는데 300페이지짜리 매뉴얼이 필요할 정도로 복잡하다면 우리는 그 사업을 매우 어려운 사업으로 분류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인생에서 추가 점수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가치는 얕은 무릉덩이를 헤쳐나가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단순함은 지혜의 최종 결과물이지 시작점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의 투자 논리를 10살짜리 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몇 단락으로 요약할 수 없다면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판과 회복력의 심리학. 저는 여러분이 사회적 증거의 힘, 즉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동물적 본능을 이해했으면 합니다.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달리는 것을 보면 사자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그들과 함께 달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행동입니다. 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도 똑같은 본능 때문에 기술 기업의 주가가 최고점에 달했을 때 매수하고 가격이 폭락하면 공황 상태에 빠져 모든 주식을 팔아치웁니다. 정신적 독립성은 우리의 생물학적 본능에 반하기 때문에 기르기 가장 어려운 특성입니다. 성공하려면 오랜 기간 동안 친구와 이웃 앞에서 바보처럼 보이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조롱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면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자질이 없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목격하는 또 다른 심리적 함정은 확증 편향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것을 강화하는 정보만을 찾으려는 불쾌한 경향입니다. 마치 자신이 보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저는 인생의 상당 부분을 아이디어 파괴자가 되려고 노력하며 보냈습니다. 어떤 경제 정책이나 조치에 대해 의견이 생기면 가장 먼저 제 의견에 반대하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의 주장을 경청합니다. 만약 제가 그들보다 더 강력하게 제 주장을 반박할 수 없다면 제 논리가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견보다 진실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지적 오만함의 희생양이 될 테니까요. 회복 탄력성은 단순히 고통을 견디는 능력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이성을 잃을 때에도 이성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실질적인 지혜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저는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패를 건설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원망과 자기 연민은 정신의 독과 같습니다. 무언가 잘못되면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을 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불운에 매달리는 것은 패배자의 습관입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이는 통계적으로 확실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련을 침착하게 극복하는 능력이야말로 세상에서 당신의 위치를 결정할 것입니다. 다학제적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단순히 금융 관련 서적만 읽지 마세요. 물리학,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장군들의 실수, 개미의 진화 과정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보세요. 세상은 복잡한 시스템이며 한 분야에서 얻은 교훈이 다른 분야에 놀랍도록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를 공부하면 인간 본성이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희와 절망의 순환이 놀라울 정도로 규칙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일 뉴스만 읽으면 현재에만 갇히게 되지만 고전과 주요 학문 분야를 읽으면 수세기를 아우르는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깊이 있는 지식은 압박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내리는 결정의 질을 좌우할 것입니다.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10톤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다리를 9점, 5톤 트럭으로 건너지 마십시오. 30톤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다리를 찾으십시오. 인생과 사업에서 항상 예상치 못한 일, 실수, 그리고 불운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신의 계산이 완벽하다고 믿는 오만함이 파산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항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미리 대비하십시오. 안전마진은 단순히 주식 가치 평가 기법이 아니라 시장 변동성을 걱정하며 불안에 떨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안심하고 잠들 수 있게 해주는 삶의 철학입니다. 이 부분을 마무리하며 7가지 대조회 중 가장 어리석은 것이 시기심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음란한 욕망은 적어도 어느 정도의 쾌락을 가져다 주고 탐식은 음식의 맛을 음미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시기심은 아무런 보상도 없이 불행만을 안겨줄 뿐입니다.
평범한 아이디어로 남보다 부자가 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극복하기 가장 어려운 인격 시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시기심이 당신의 행동을 좌우하게 놔두면 남을 따라잡기 위해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길, 자신만의 성장 속도, 그리고 자신만의 지적 성장에 집중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성공은 당신의 실패가 아닙니다. 다만 자만심이 당신의 냉철한 사고를 흐리게 할 뿐입니다. 그 시간 관리와 아니요 라고 말하는 힘, 똑똑하다고 알려진 사람들이 아무런 성과도 없는 회의나 사소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 경력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제가 인생의 대부분을 앉아서 책을 읽고 생각하는 데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바쁘게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요즘 경영진들은 바쁜 것이 곧 생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신적인 나태함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복잡한 문제를 깊이 고민하는 것보다 이메일에 답장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가장 귀중한 자산입니다. 아무에게나 시간을 내어준다면 머릿속은 온갖 잡생각으로 가득 차고 진정한 기회는 없는 고객 포트폴리오만 남게 될 것입니다. 남들이 불편해할 정도로 자주 아니요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세요. 당신에게 생기는 대부분의 기회는 성공으로 위장한 방해물일 뿐입니다. 이 놀라운 결과를 원한다면 진정으로 중요한 몇 가지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조금의 죄책감도 없이 버려야 합니다. 저는 훌륭한 기업들이 자신들의 본업을 제대로 익히지 않고 10가지 다른 분야로 확장하려다 실패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에서는 아니요라고 말한 횟수가 엄청나게 많지만 예라고 말한 것은 신중하게 고려한 몇 가지 결정에 불과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500개의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분석을 통해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만 있으면 됩니다. 거절하는 훈련이야말로 위대함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신뢰 네트워크 또는 제가 상호 신뢰 관계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것을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간 행동을 분석해 본 결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신발에 깨진 유리 조각이 박힌 채 마라톤을 뛰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고통 때문에 멈춰 서게 되죠. 윤리적인 이유뿐 아니라 운영적인 관점에서도 매우 효율적이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 없는 진실성을 가진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십시오. 파트너를 완전히 신뢰한다면 장황한 계약이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는 수많은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신뢰 기반의 효율성은 인력 이탈 비용을 줄이고 끊임없는 의심의 관료주의에 갇힌 경쟁사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흔히 저지르는 잘못된 생각 중 하나는 사생활에서는 혐오스러운 사람이면서도 훌륭한 투자자나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평판은 50년에 걸친 일상적인 행동의 누적 결과이며 자만심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행동 하나로 단 5분 만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하십시오. 당장의 보상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공정한 상호성에 기반한 시스템만이 확장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금융시장의 사냥꾼들이 아무도 2번 다시 거래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스스로 몰락하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당신 자신이 어울리고 싶은 사람이 되십시오. 너무나 간단한 원칙이지만 대부분의 천재들은 이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의사결정 구조와 지속적 학습. 저는 마음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마치 정신 모델의 격자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격자는 끊임없이 관리되어야 하죠. 이 영상에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배움은 졸업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졸업장은 그저 게임 시작 티켓일 뿐입니다. 매주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지 않는다면 뒤처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모든 것을 읽으되 비판적인 시각으로 읽으세요. 유명한 책에 실렸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지 마세요. 논리적으로 검증하고 다른 분야에서 배운 지식과 비교해 보세요. 지식은 복리처럼 누적되는 것이며 이 하루 1시간씩 40년 동안 독서한다면 그 효과는 실로 엄청날 것입니다. 좁은 전문화라는 개념과 그 위험성을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분야에만 갇히게 되면 지적 능력이 제한됩니다. 저는 뛰어난 외과 의사들 중에서도 기본적인 재정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수술 기술이 곧 재정 관리 능력으로 이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권위에 대한 편향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된 것입니다. 외과 의사들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겸손함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기본 원리를 배우려는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핵물리학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세상의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려면 기본적인 열역학이나 행동심리학은 이해해야 합니다. 압박 속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진정한 인격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산이 시장에서 50%나 폭락하는 것을 보면 무너진다는 사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순자산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보고도 패닉에 빠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런 상황을 감당할 기질이 없는 것이니 다른 직업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이 끝장났다고 외치는 와중에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능력이야말로 투자자와 투기꾼을 구분짓는 요소입니다. 합리성은 때때로 발휘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이성적이거나 아니면 전혀 이성적이지 않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변동성을 감정적 안녕을 위협하는 요소가 아니라 기회로 바라보도록 마음을 훈련하세요. 질투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질투는 상식의 암과도 같습니다. 현대 경제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폰지 사기 또는 터무니없는 투기 거품으로 돈을 버는 것을 봅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은 자신은 그런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에 휩쓸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순전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 누군가가 어리석은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당신도 똑같이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신의 기준을 유지하고 자신의 전문 분야에 머무르며 이웃이 어떻게 벌었는지도 모르는 돈으로 페라리를 샀다고 해서 자신의 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우연히 얻은 분은 무모함으로 인해 사라지기 쉽지만 합리적인 시스템을 통해 얻은 분은 그 가치가 있는 곳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사용하는 정신적 도구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최고의 조종사들조차 이륙 전에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는데 왜 당신의 두뇌는 특별해서 체크리스트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신의 사고방식을 점검해 보세요. 인센티브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른 사람들을 따라하는 것은 아닌가? 안전 마진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질투심에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을 통해 자신의 결정을 걸러낸다면 엄청난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실수는 예측 가능하며 간단하지만 철저한 점검 시스템을 꾸준히 활용한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서는 감사하는 마음과 유머 감각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너무나 복잡하고 때로는 너무나 비극적이어서 엄숙함과 비통함으로만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99세가 될 때까지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과 제 어리석음을 비웃을 수 있는 능력을 간직해 왔습니다.
너무 경직되면 예상치 못한 첫 번째 좌절에도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자신의 원칙과 재산을 소중히 여기되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도록 가벼운 마음가짐을 유지하십시오. 결국 합리성은 더 나은 삶을 위한 도구이지 단순히 은행 계좌에 돈을 쌓아두는 수단이 아닙니다. 부유하지만 불행하다면 가장 기본적인 계산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사상과 운영의 정직성이 남긴 유산. 저는 종종 왜 이 나이에도 계속 일하고 책을 읽는지 질문을 받습니다. 이 마치 지혜란 은퇴 후 서랍 속에 넣어두는 물건인 양 말이죠. 이 영상에서 제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배움은 도덕적 의무이지 일요일 오후의 여가 활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판단력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소중한 진화적 선물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제 유산은 제 이름이 새겨진 건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결함 있는 생물학적 체질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돕는 사고 체계를 전수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박애는 돈을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감정적인 쓰레기를 팔아넘기려는 세상에 정신적인 명료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결정 사후 분석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무언가 잘못될 때마다 그리고 장담컨대 원치 않게도 수없이 잘못될 겁니다. 외과 의사의 냉철함으로 실수의 원인을 해부해야 합니다. 이 분석에서 외부적인 원인을 찾거나 불운을 탓하지 마세요. 이 자신의 사고방식에 내재된 결함을 찾아야 합니다. 명백한 동기를 무시했던가, 집단적인 환희에 휩쓸렸던가,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면 무서운 수학적 정확도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성공은 상당 부분 모든 가능한 실수를 경험하고 같은 실수를 두 번 다시 저지르지 않는 덕분입니다. 제가 공들여 갈고 닦은 미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조용한 방에 앉아 딱히 할 일이 없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이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분주함은 부의 축적에 있어 적입니다.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은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를 정당화하기 위해 증권을 이리저리 옮기지만 이는 중개인에게 수수료만 안겨주고 투자자에게는 손실만 초래할 뿐입니다. 전략적인 무활동은 제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시장에서 가치 있는 것을 찾지 못한다면 역사책을 읽으십시오. 세상은 매일 아침 당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5년마다 찾아오는 기회를 준비하고 그것을 잡을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극도의 객관성을 개인적인 종교처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객관적이라는 것은 진실이 깊은 고통을 주거나 당장의 경제적 이익과 상충되더라도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산업이 쇠퇴하고 있거나 주력 제품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인생을 망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난파된 사람이 구명보트에 매달리듯 현실을 부정하며 매달렸습니다. 이 강연에서 저는 여러분이 현실을 분석하는 대신 욕망을 합리화하고 있다고 느낄 때마다 울리는 내면의 경보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권장합니다. 현실은 결국 우리를 따라잡는 잔혹한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고의적인 외면에 대한 대가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궁극적인 지혜, 합리적인 삶의 결론 돌이켜보면 저의 가장 큰 경쟁력은 지능이 아니라 성격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이 물리학 천재일지라도 성격이 변덕스럽고 시기심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단순한 계획을 가진 이성적인 농부에게 추월당하고 수확물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정 조절은 최고의 훈련입니다. 매일 변동하는 여론이나 주식시장에 휘둘리지 마세요.
행복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달려 있다면 여러분은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이성과 진실성을 바탕으로 내면의 요새를 구축한다면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경제는 인간의 협력 시스템이며 번창하는 시스템은 신뢰와 실질적인 효용을 증진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언가를 약속하는 금융공학의 유행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는 여력학 법칙과 기본적인 도덕률에 위배됩니다. 이러한 분석에서 저는 항상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업이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는가?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는가? 답이 아니오라면 아무리 밝은 성장 전망이 보이더라도 그것은 모래성이나 다름없습니다. 실체가 있는 사업, 진정한 현금 흐름을 찾고 허황된 약속에 기반한 벼락부자 계획처럼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 피하십시오. 시기심, 원망, 그리고 자기 연민은 개인적인 파멸의 시면으로 이끄는 세 가지 기사입니다. 저는 건강, 돈, 가정까지 모두 갖춘 사람들이 더 큰 요트를 가진 사람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깊은 불행에 빠지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이는 스스로 초래한 정신질환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시기심 대신 훌륭하게 해내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제안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보다 더 부유하거나 현명하다면 그 사람을 연구하고 그들의 방법을 배우고 그들의 모델을 적용하십시오. 하지만 그들의 성공이 당신의 삶을 씁쓸하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인생은 끊임없는 자기 개발의 과정이지, 이웃의 성공이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가는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간단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비결을 제시합니다. 수입보다 적게 쓰고 현명하게 투자하고 해로운 사람들을 피하고 모든 중요한 분야에서 끊임없이 배우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진정으로 제시하는 것은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로드맵입니다. 이 원칙들을 따른다면 복리 효과가 여러분의 재정과 지식 모두를 풍요롭게 해줄 것입니다. 불필요한 복잡함을 추구하지 말고 기본의 견고함을 추구하며 적절한 장소에서 기다리면 먹잇감이 나타날 것을 아는 사냥꾼처럼 인내심을 가지세요.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서의 제 시간은 이제 끝나가지만 제가 전하고자 했던 현실의 법칙들은 제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유효할 것입니다. 중력은 여전히 작용하고 동기는 여전히 사람들을 움직이며 어리석음은 여전히 큰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이 시대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도구들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교리에 맹목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군중을 쫓지 말고 스스로에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매일 조금씩 덜 어리석게 산다면 긴 인생을 마감할 때쯤에는 어떤 경제 위기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을 축적하게 될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공정하게 행동하며 제발 계속해서 이 글을 읽어주십시오. 자, 이제 제가 한 세기 동안 끊임없이 관찰하며 얻은 교훈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세상이 공정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그 자체에 내재된 동기와 심리에 따라 논리적으로 움직인다고 기대하십시오. 이 분석을 통해 저는 여러분에게 정신 모델 격자의 열쇠를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실제로 활용하고 게으름 때문에 머릿속에서 녹슬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가서 적용해 보십시오. 변명은 그만하고 냉혹할 정도로 정직하게 진실을 추구하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여정은 동시대 사람들 대부분보다 훨씬 더 흥미롭고 풍요로우며 무엇보다 훨씬 더 현명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조금이나마 길을 밝혀드릴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이제 저는 책을 마무리하고 투자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하니 이만 가보겠습니다.